자, 기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막 제멋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그쵸?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단 하나의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마법 같은 공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혼돈스러워 보이는 기체의 행동을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법칙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을까요?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처음부터 거창한 하나의 법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압력, 부피, 온도, 그리고 기체의 양, 이 네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세 가지의 중요한 발견들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마치 탐정들이 단서를 모으듯이 과학자들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를 밝혀냈어요. 첫째,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줄어든다. 둘째,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난다. 그리고 셋째,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피도 커진다.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이죠? 자,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.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그 발견들이 하나의 식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에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리고 이 비례관계를 등호, 이코를 사용한 완벽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열쇠가 등장하는데요. 바로 R, 기체상수라고 불리는 특별한 숫자입니다. 이 R이 딱 들어가면서 드디어 전설의 방정식 VP는 nRT가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강력한 방정식을 마음껏 써보기 전에요. 잠깐만요.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바로 이상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. 이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으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가정이 숨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PV는 nRT 공식을 100% 완벽하게 따르는 아주 모범생 같은 가상의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. 현실 세계의 실제 기체는요, 사실 입자 자체의 부피도 있고 입자들끼리 서로 미세하게 밀고 당기기도 해요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작은 차이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 이상기체 모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정말 실용적인 모델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얼마나 쓸모있는 만능 도구인지 실제 화학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. 자, 그럼 이 만능 도구를 당장 써먹어 봅시다. 모든 기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조건, 그러니까 표준 온도와 압력, 우리가 STP라고 부르는 조건에서 기체 1몰은 과연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할까요? 이 질문에 우리 방정식이 명쾌한 답을 줄 겁니다. 정답은요, 놀랍게도 기체가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습니다. 바로 22.4리터. 화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숫자라서 몰 부피라고 부릅니다. 22.4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무실에 있는 그 파란색 큰 생수통 있죠? 딱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STP, 즉 표준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만 안다면 굳이 매번 PV = nRT라는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냥 몰수에다가 22.4리터 이 숫자만 곱해주면 끝. 정말 말 그대로 계산 치트키라 다름없는 셈입니다. 하지만 PV는 nRT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방정식은 마치 변신 로봇처럼 식을 살짝만 바꿔주면 기체의 밀도를 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, 심지어 정체불명의 기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탐정 역할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. 그 변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우리의 마스터 방정식 PV는 nRT에서 n, 즉 몰수 자리에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쏙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약간의 소학적인 스킬을 발휘해서 식을 이리저리 정리하면 밀도의 정의인 질량 나누기 부피 모양을 한쪽으로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. 짜잔!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우리는 기체의 압력, 몰질량, 온도
이 세 가지만 알면 곧바로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얻게 된 거죠. 반대로 식을 살짝만 더 비틀어주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탐정 도구가 완성됩니다. 기체의 밀도만 측정하면 그 기체의 분자량, 즉 일종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몰 질량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좋습니다.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익혔으니까 최종 보스를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,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대한 지식과 이상기체 법칙을 모두 동원해야만 풀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에 함께 도전해 보시죠. 자, 여기 우리의 사건 파일입니다. 어떤 미지의 기체가 있는데 물리적인 정보는 다 주어져 있어요. 질량, 부피, 온도, 압력까지요. 그리고 심지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압니다. 하지만 정확한 분자식이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. 우리의 수사 계획은 총 4단계입니다. 먼저 성분뷰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실험식을 구하고요. 그 다음 PV는 NRT를 이용해서 이 기체의 진짜 몰 질량을 알아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비교해서 최종 답을 찾아내는 거죠. 자, 계산을 해봤더니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. 우리가 PV = NRT를 통해서 계산한 진짜 몰 질량이 가장 간단한 형태인 SiF3의 몰 질량의 거의 정확하게 2배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찾던 미지의 기체의 진짜 모습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곱하기 2를 한 Si2F6, 바로 6플로린화 이규소였다는 겁니다. 사건 해결입니다. 흩어져 있던 세 개의 법칙이 만나 하나의 강력한 방정식이 되고 그 방정식이 변신해서 미지의 물질까지 밝혀내는 탐정 역할을 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. 이 PV는 NRT의 여정은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다른 현상들 뒤에도 이처럼 단순하고 우아한 법칙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